안녕하세요. 좋은 주거 환경을 같이 고민해보는 채널 플랜랩입니다. 이 채널은 집을 뭐 어떻게 사야 한다, 뭐 부동산이 어디가 좋다 이런 얘기보다는 제가 인테리어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는 아파트 단지 전체 설계에서부터 작게는 실내 설계, 그리고 안에 세대 설계, 뭐 커뮤니티 설계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국내 대기업 건설사에서 상품개발팀, 설계팀, 상품기획팀 등에서 한 10년 이상 인테리어 담당으로 근무를 하면서 아파트 단지 설계와 세대 설계, 모델하우스 설계, 커뮤니티 설계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담당을 했고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얘기는 첫 번째 주제니까 좀 쉬운 내용, 너무 깊은 내용 말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로얄동이랑 로얄층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로얄층, 로얄동 뭐 이런 거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향, 남향, 뭐 남동향, 남서향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단지에서 우리 세대가 위치하는 위치 이런 부분들이 로얄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플랜넷 이게 옛날 아파트 단지랑 신축으로 한 단지가 두 가지가 같이 보이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보이는 단지 보면 거의 수직이랑 수평으로 지금 단지가 배치가 돼 있어요. 저런 게 옛날에 지어졌던 아파트의 단지 배치도라고 보면 되고, 요즘의 아파트 단지는 보면 이렇게 V자형으로 많이 돼 있죠. 남동향이랑 남서향 이렇게 단지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예, 보시면 이게 전형적인 요새 신축 아파트의 거의 4호조합, 5호조합. 여기에는 정남향의 아파트는 하나도 없죠. 요새는 정남향의 아파트는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나중에 한번 다뤄봐야 되는데, 정남향으로 배치하면 단지 안에서 세대수를 더 많이 가져가기가 힘들다. 그게 인동거리 뭐 이런 거 계산도 할 때 정남향으로 배치한 일자 아파트보다는 V자 구조를 가진 아파트 단지로 배치를 하면 같은 땅에서 더 많은 아파트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 같고요. 정남향을 모두가 좋아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서향도 생길 수밖에 없고 동향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V자 구조로 하면 남동향, 남서향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분양성이 더 좋은 거죠. 정남향은 분양이 다 잘 되겠지만 서향이나 동향은 상대적으로 이제 분양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건설사나 시행사에서 남동향, 남서향 이런 부분으로 좀 나눠서 많이 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플랜넷 그래서 요새는 정남향의 아파트는 좀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 아파트 배치도를 한번 보시면 정남향에 가까운 동이 하나가 있어요. 가운데 보시면 저기 해시가든이라고 되는 거 옆에 하나가 거의 정남향으로 돼 있죠. 이런 건 재건축 아파트거든요. 그럴 때 이 재건축 아파트에서 이제 조합해서 대형 평형으로 정남향으로 지었다. 그럼 조합에서 우선적으로 저걸 먼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 분양에서는 저 세대가 많이 없었을 것 같고, 나머지는 다 V자 배치하고 서양 배치, 저런 거는 임대주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대주택 비율도 넣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행복주택, 임대주택 이런 거는 냉정하게 서양, 동양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요새는 북향은 뭐 거의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새 단지 배치는 주로 남동, 남서 이게 많다. 이게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얘기고요. 플랜넷 남동이랑 남서양이 있을 때 어디가 뭐 더 로얄동이냐, 로얄층이냐 뭐 이런 거는 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남동향은 아침에 이제 해 뜰 때부터 해가 들어와서 정오가 지나면 이제 세대 안으로 해가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침에 저희 같은 직장인들이 일어나서 해가 들어오는 걸 보고 집도 좀 더 상대적으로 일찍 따뜻해지고, 이러한 스케줄을 가진 사람들은 남동향이 날 것 같고, 상대적으로 늦잠을 오래 자거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뭐 예술가 분이시던가 이런 분들은 남서향으로 하시면 그게 자기한테 맞는 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플랜넷 그 다음번으로 로얄동에 대한 또 한 가지 얘기해 볼 거는 단지에서의 그 위치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단지에서의 위치는 정말 복합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단지의 중앙이 상대적으로 외곽에 도로나 이런 소음이 없기 때문에 주거 환경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단지 중앙에 있는 동들은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린이 놀이터나 유아 놀이터 이런 부분에 소음이 엄청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되는 아파트 단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강남에서 재건축하는 어떤 조합에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 놀이터 이것을 다 사이드로 빼달라는 그런 요구를 받은 적도 있고요. 어린이 놀이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동은 항상 민원이 많은 그런 동으로 보이고요. 또 분리수거장 이런 것도 굉장히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요새 분리수거장이 거의 일주일에 뭐 한 2번 정도 배출하는 일정으로 하는데, 그날은 정말 쓰레기가 자기 집 앞에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분리수거장 하나를 여러 동에 하나
같이 쓰는 거라면 더 쓰레기가 많을 거고요. 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집을 볼 때 그 집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된 동선도 한번 보시고, 단지 내 위치에서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앞동 간의 거리가 좁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도 뉴스에서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조망권, 이런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지하 주차장 근처에 있는 세대가 있어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처음에는 오르막으로 갔다가 내려가는 형태로 돼 있는 데도 많은데, 그때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 차에 그런 빛들이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층부는 그런 것까지도 다 신경을 써야 돼서 이게 낮에만 가서 볼 수는 없고 밤에도 봐야 되는데, 그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지 본인이 사는 집이 좀 더 자기의 삶이랑 맞아서 좀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가랑 접근성도 중요한데, 상가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냄새라든가 그런 실외기에 의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드시 현장에서 실사로 해서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예전에는 뭐 10층이면 뭐 17층 정도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뭐 무조건 고층이 좋다는 거는 이제는 아닌 것 같고, 워낙 초고층 아파트 시대가 됐고 너무 높은 층도 뭐 이제는 뭐 그렇게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파트 정전 사태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 또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는 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고층은 당연히 뭐 압도적으로 조망이랑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저층에서는 또 이제 아이를 키우는 세대라던가 노인분들은 또 필로티 구조 위의 층은 또 프라이버시도 약간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느 층이 뭐 로얄층이다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중층은 뭐 안정적이고 뭐 조망도 좋고 뭐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최고층일 때 뭐 펜트하우스로 꾸며진 아파트 단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옥상을 개인 그런 마당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공용 면적인 경우에 좀 문제가 되는 걸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런 게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구축 아파트에 보면 예전에 그런 박공 지붕으로 돼 있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천정을 한번 열어보면 박공 모양이 그대로 자기 집 위에 있어서, 그거는 또 되게 개성적이고 높은 천정고를 가진 집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층에 대한 얘기 중에 하나 해보고 싶은 거는,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나 조금 초고층 아파트는 중간에 피트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아파트에 뭐 타워팰리스나 이런데 허리띠 같이 이렇게 나눠진 층들이 있거든요. 그런 층들은 이제 피트층인데, 우리 집 밑에 피트층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바로 아래에 다른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내는 소음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좀 적게 입을 수 있다. 뭐 그래서 층간 소음에 조금 더 유리하다. 뭐 이러한 장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반면에 이제 설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피트층은 아래쪽으로 좀 진동이나 소음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또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한번 가보셔서 한번 파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층 부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로티 구조 위에 2층이나 3층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의 1층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런 로드에서 자기 집안이 안 보이게끔 프라이버시도 어느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1층이 좀 분양이 안 됐던 시대가 있어서, 그때는 1층 앞에 자기 마당을 주거나 뭐 이렇게 건설사에서 특화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세대도 있었고, 1층이랑 지하층을 연결해서 거기 지하층이랑 1층 복층으로 만든 그러한 단지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찾으면, 자신한테 맞는 그런 1층을 잘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층간소음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시그니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그니엘에 그렇게 좋은 바닥 마감재를 해놓고 그 위에 이제 매트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층간소음이 없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좀 높은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플랜넷. 저층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저층부는 이런 경사로에 위치한 단지들, 이런 단지들은 같은 1층이지만 컨디션이 정말 천차만별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1층은 거의 3층과 같은 높이를 가질 수 있고, 어떤 1층은 거의 인도와 거의 같은 레벨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사를 하고 한번 보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경사로에 근접한 단지들은 항상 차량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도 같이 고려사항으로 넣으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도 조금 간단한 얘기들 해보면, 뭐 커뮤니티 시설이 요새는 아파트 단지에 엄청 좋기 때문에 뭐 단지 내에 있는 키즈 카페나 맘카페, 뭐 골프 연습장, 이러한 커뮤니티 시설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커뮤니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를 찾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저걸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소형 단지로 가셔서 관리비를 좀 아낄 수 있겠죠. 나중에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해볼 건데, 관리비랑 거의 직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게 시설 투자도 굉장히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수영장이나 이런 대형 시설들이 있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문제는 항상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로얄층, 로얄 단지 뭐였지? 로얄동, 로얄층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선택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크게 러프하게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하나하나 이제 작은 걸로 해서 정말 설계에 대한 부분부터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